여러분 이제 기본서를 보겠습니다. 기본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가 등기법이고 이제 파트 2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단 우리가 점수는 더 등기법보다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더 공부하기가 더 내용이 조금 더 쉽고 좀 더 쉽고 점수를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자, 이 파트 2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몇 페이지에 그 214페이지 전에 213페이지 앞에 그 목차가 나왔죠? 목차가 나왔는데 우리가 첫째 시간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차를 크게 나뉘 6개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총칙 있고 등록사항 있고 거기 지적공고 밑에 4번 지적 정리 및 토지 이동이라고 하나 써놨죠?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는 그거를 2개로 분리한 거예요. 분리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몇 페이지에 214페이지 보시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설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온 지가 거의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런 내용이 뭔가라고 이제 참고로 봅니다. 그 지적의 의의는 이제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지적의 개념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적인 거. 그 땅이 어디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그 다음에 대장에 보게 되면 왼쪽에 아까 대장은 네모나게 생겼고 왼쪽에는 토지표시상, 오른쪽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있죠?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공적장부가 그거 얘기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 이런 공적장부에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구히 관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게 국가사무예요. 아까 국가라 그랬죠? 국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이 토지는 나중에 등기법 공부할 때도 이제 보겠지만 이 땅은 국가 관할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등록이 안 돼 갖고 보존 등기할 때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이 필요한 거예요. 땅은 국가 관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적의 3요소는 말 그대로 땅이 있어야지만이 공부에 등록하니까. 그래서 여기 그 3번의 등록에 이렇게 써 있죠. 토지의 일정한 사항, 즉 각 필지에 그 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필지라는 단어는 바다를 매립했으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자 세금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이 땅에다가 땅의 번호도 부여하고 지목도 부여하고 있죠. 공부에 등록하면 그게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필지, 그래서 우리가 본 토지의 개수를 셀 때 1토지, 2토지 안 셉니다. 1필지, 2필지 그렇게 세요. 그래서 필지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공부에 뭐라고 옮겨 기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등록이란 단어를 써요. 등기부는 기록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하는 건 다 등록상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뭐 한다 그래요? 자동차 등록하러 시청이나 구청 가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15페이지 보시면 지적의 제도와 기능, 성격, 특성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안 읽어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 지적제도의 유형이 있죠? 지적제도의 유형이 있어요. 지적제도의 뭐라고? 지적제도의 유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형이다. 이게 나오는데. 그 지적제도의 유형을 우리가 거기 몇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발전 과정. 두 번째는 뭐예요? 측량 방법에 따라서. 4번에는 등록 차원에 따라서, 네 번째는 뭐예요?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이렇게 써놨죠? 5번은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측량 방법 있죠? 경계 표시를 측량 방법에 따라 측량 경계점 표시 측량 뭐라고?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값에 따른 등록값에 따른 값에 의한 등록값에 의한 분류가 있고, 값에 의한 분류. 자, 등록값에 따른 분류.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등록 차원이죠. 등록값, 등록 차원 얘기고 같은 얘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신청, 등록 의무 얘기죠. 등록 의무, 신청 방법에 따라 등록 의무입니다. 등록 의무에 따라 분류. 이렇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이거는 외울 것도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적을 공부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 과정은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세금을 받는 거니까, 임금 땅이니까
세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지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선진국의 일부 지역은 자, 다목적 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슨 과정이 있어요? 법지적이라는 과정이 법지적에 자,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뭐를 자, 한마디로 뭐예요? 소유권을 보호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라고 다툼이 있어요. 경계 다툼이 있죠? 그럼 법에 의해서 갑의 소유권이 이만큼, 을의 소유권이 이만큼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해서 이렇게 경계를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왜? 요만큼에 대한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그 개개인 소유권자한테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국가 임금이 세금만 걷기 위해서 지적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왜? 근대 이후로 소유권 개념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법에 의해서 뭐예요? 이 소유권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목적 지적은 자 어디에 이 땅 밑에 있는 뭐예요? 전기, 수도, 뭐예요? 가스 있죠? 그런 뭐 시설물 배치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갔다 아니죠. 그다음 측량 방법에 따라서는 뭐예요? 무슨 지적과 무슨 지적? 도해 지적과. 그다음에 수치 지적 있죠? 수치 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자 여기 217페이지에 일본의 도해 지적과 쌍가리본의 수치 지적 나오죠? 다른 말로 뭐예요? 경계점 좌표 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해 지적은 그린 도자예요. 그린 도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해 지적만 하고 있을 때 세금을 거두려니까 자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때 세금 많이 거두려고 수치라고 하는 개념이 72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수학에 만약에 함수가 있다 치게 되면 y축하고 뭐예요? y축하고 x축 있죠? 그러면 만약에 모논조이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모논조이가 있을 때 자 이 원점에서 뭐예요? 요 점과의 거리는 x 방향으로 뭐예요? 몇 칸? 4칸. y 방향으로 2칸이죠? 그럼 요 점은 뭐예요? x 방향으로 4칸이고 y 방향으로 3칸이죠?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과의 거리는 뭐예요? 거리는 1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대한민국을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뭐예요? 이게 38도선이고 이 중부원점이 뭐예요? 127도다 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공중에는 위성과 경선이 지나다닌다. 이게 자 경선과 위선이 지나다니죠. 그러면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은 뭐예요? 자 위성으로 이렇게 딱 보면 위에서 보게 되면 땅도 이렇게 뭐예요?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다 나눠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적으로 땅값이 싼 지역은 측판측량을 시청해서 측판측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평판 세워놓고 이 산발이 세우고 디오데이드라고 하는 뭐예요? 이런 이 격자 모양의 이런 걸로 뭐예요? 거리를 계산하는 건데 가장 자 측량 길이 계산하는 게 정확하지 못한 계산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메타 단위로 계산합니다. 메타 단위로. 그럼 11m면 뭐예요? 121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1cm까지 거리가 산출할 수 있어요. 같은 크기라도. 그래서 농촌 토지가 아니라 도시 토지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이 뭐예요?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11m가 아니라 뭐예요? 11m 11c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11.11이죠? 그러면 11.11, 12.11 이 두 개를 곱해보면 11.11 곱하기 11.11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자, 123.4321 그래서 자, 123.4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0.1만 하더라도 자, 우리가 명동 땅은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가 1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0.1만 해도 1,000만 원이죠? 그런 땅은 뭐예요? 국가가 뭘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도시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니라 뭐예요? 대도시 도시지역은 자 세금을 걷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한마디로 어떤 하나 땅이 있을 때 이 땅이 있을 때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 있죠? 이런 경계점을
이 경계점을 무엇으로 y나 x축의 좌표로 운영하는 거. 그게 경계점 좌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촌 지역은 도해 지적, 도시 지역은 뭐라고? 수치 지역이다. 이해만 해보자. 그다음 등록 차원, 등록 갑에 따른 분류, 등록 차원 따른 분류에서 두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2차 지적. 또 하나는 뭐라고? 3차 지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 지적은 평면 지적이라 그래요. 자, 평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지적은 뭐예요? 3차 지적은 입체적인 거예요. 입체적. 입체적이다. 물론 4차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2차 지적입니다. 항상 수평면상의 값만 공부에 등록해요. 그래서 어디 토지가 하나 있을 때 이 토지 아래에 있는 지와 강물까지 공부에 등록하지 않아요. 이 토지가 만약에 자 물을 자 직접 이용해서 연, 미나리, 왕골, 벼를 재배하면 그냥 답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것만 공부에 등록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어디 우리 KTX 같은 거 지나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공중으로 지나가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목이 아니에요. 명칭상 철도용지라 하지 항상 지목은 수평면상의 답이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3차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 2차 지적이다. 등록 의무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18페이지에 의무에 따른 분류에서 적극적, 소극적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세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이에요. 직권 등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애 출생 신고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소극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번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그래서 법치적이라 했죠? 아까 얘기했죠? 그게. 자, 무슨 지적이라고? 발전 과정은 법치적이고. 그 다음에, 자, 쌍가리 2번 도해 지적과 수치적. 땅값이 농촌. 도해는 농촌. 수치는 뭐예요? 도시. 그 다음에 2차 지적이라 했죠? 2차 지적. 2차 지적. 그 다음에 등록 의무에 따라서는 뭐예요? 직권 등록 적극적. 적극적 지적이다. 적극적 지적이다. 이렇게 보자. 그래. 자, 거기 그 218페이지 기본 이념 나오는데 뭐 그것도 내용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지적 국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다는 게. 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누가 정한다고? 국가가 정한다. 이게 뭐예요? 국정주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국정주의다. 자, 국정주의다. 그래서 자, 이념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옛날에 나오지 지금 안 나요. 그래서 기본 뭐예요? 지적에 대한 지적 뭐라고? 이념. 그래서 일단 지적 무슨 주의라고? 지적 국정주의다. 국가가 정한다. 이게 국가 정한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도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지번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지번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다? 말도 안 돼. 국가가 정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지적 국정주의예요. 그 다음에 지적 형식주의죠. 지적 뭐라고? 지적 형식주의다. 형식주의. 이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한마디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부 만들어서 소유권 관리하듯이 지적공부 관리하기 위해서 대장을 만들고 대장 그러니까 형식이 똑같아요. 부산에 있는 토지대장이나 광주에 있는 거나 목포에 있는 거나 대전에 있는 거나 다 똑같다는 게 서울에 있는 거나 그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등록을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등록주의예요. 자, 공개주의는 아니죠? 지적공개주의. 지적 무슨 주의라고? 지적공개주의. 국가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공유점연부, 대지공록부 이런 걸 만들었으면 널리 국민한테 뭐라고? 공개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뭐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자 등본교부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거기 공개주의 대표적인 게 거기 1번에 그렇게 써 있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그죠? 전산자료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은 아까 얘기했죠. 경계보건 측량. 경계가 서로 다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사람과 이 사람 땅이 이 갑이라는 사람과 땅과 을이라는 사람 땅이 이 사람이 이만큼이고 이 사람이 이만큼이 이게 이만큼이 자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 경계를 복원해서 요만큼이 이 사람 땅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공개주의 일환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실적 심사주의죠. 이렇게 실적. 거기 공개주의 다음에 실적 심사주의. 실질적. 무슨 지라고? 심사주의다. 심사주의.
이 등기법은 형식적인 서류만 봐요, 서류만. 근데 등기법은 자, 실질적으로 가서 이 사람이 혹시 논에다가 집을 짓고 신청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 아닌가? 이런 걸 사실 그대로 봐라는 게 조사해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뭐예요? 등록하라는 게 실적 심사주의단죠.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5번 적극적 직권 등록이라 그랬죠? 아까 적극적 지적. 그래서 누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논에다 집 지어놓고 세금을 뭐예요? 다 불어내려고 그래.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등록이다. 적극적. 직권 등록주의다. 직권 뭐라고?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직권 등록이다. 그다음 자 거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나오는데 자 아까 소등심의 지장지가라 하듯이 여러분 거기 221페이지 있죠? 220페이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나오는데 그 기본적인 게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한마디로 자 맨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죠. 땅이 생겼어요. 이 사람한테 국가가 세금 거두려면 얘가 신규 등록한다. 신규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을 안 하면 국가가 직권 등록해요. 소유자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대장을 만들어요. 이 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땅은 충청도에 있고 그다음에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다? 500제곱미터다. 이렇게 뭐예요? 등록을 하죠. 그럼 이렇게 등록해 놓고 이 사람한테 세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직권 등록이에요. 누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등록한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근데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아요. 그래서 반대예요. 자, 등기는 직권 등록이 아니라 반대가 뭐라고? 당사자 뭐라고 이거? 당사자 신청주의다. 이게 잔뜩 신청주의. 당사자가 뭐 해오는 것만 신청해 오는 것만 받겠다. 이렇게. 그래서 직권이니까 지니까 직권이니까 지적이에요. 등기법이니까 당사자 디귿 당사자 신청주의예요. 등기법 당사자 신청주의다. 그다음에 자, 이 모든 토지 소유자가 내가 논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자, 토지 이동이 생기면 신청은 갑이에요. 항상 단독 신청이에요. 항상 그래서 직권 등록과 항상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다. 근데 등기법은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뭐예요? 사는 사람하고 같이 하니까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가 신청해서 등기부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등기부 만들어 놨으면 누가고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1번 파는 사람이 갑이었으면 이 갑이라고 하는 등기 의무자하고 사는 사람이 을이었으면 자 매수자 있죠? 권리자하고 항상 공동 신청해요. 그래서 이 지적은 단독이지만 등기는 뭐라고?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기 그 근거 법률 있죠? 기능은 뭐예요? 기능은 지적이니까 토지 표시 사항 공시. 그 다음에 등기법은 뭐예요? 권리관계 공시죠? 소등심의 지장 찍자. 그 얘기. 그다음에 그 근본 이념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서 그 등기제도 중에는 자 여기 지적제도는 두 번째 직권 등록이 있고 그 출치세 직권 등록이라고. 그 오른쪽엔 당사자 신청주의 있죠?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것만 받으니까 당사자가 신청을 안 해오면 받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자 그 아래 뭐예요? 이 지적은 실적심사주의죠? 실적심사주의예요. 근데 여기 등기법은 세 번째 형식적 심사주의 있죠? 그래서 실적심사주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는 뭐예요?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거 같아요. 예, 형식주의는 같아요. 왜? 등기부 만들고 등기부에 기록하죠. 대장 만들고 대장에 등록한다. 용어만 틀릴 뿐이에요. 등록이냐 기록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내용 같다는 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실적 심사주의하고 형식적 심사주의고 직권 등록이고 이게 당사자 신청주의고 이건 단독이고 공동이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이게 한 두 번 나왔는데 답은 뭐였냐면 자 이 지적은 지니까 땅 짓자니까 땅이에요. 근데 등기는 뭐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으니까
자, 지적과 등기 모두 객체는 토지에 한정한다. 틀린 말이에요. 등기법은 뭐예요? 토지도 있고 모두 있어요. 건물도 있다. 그런 얘기. 그다음 거기 2절 지적대 대해 법률 개관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맨 아래줄에 있죠?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거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국토의 줄이나 치세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소유권을 공시하는 게 아니에요. 공시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건 등기부에서 하는 거고 소유권을 뭐 하는 거다? 소유권을 뭐예요? 자, 보호해준다. 왜? 경계를 복원시켜주니까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거죠. 넘기세요. 그 다음에 거기 222페이지에 거기 법률에 뭐가 나와요? 용어가 나오죠? 법률 용어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온 지가 10년 넘어서 올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용어는 한번 치고 뒤에서 이제 중복되는 거니까 조그맣게 별표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혹시 왜 어디 저 아까 거기 224페이지 나오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용어를 모아놓고 용어에 옳은 거 틀린 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두기나 하자. 이게 봐두기나. 그래서 거기 용어 중에서 이제 거기 2번 있죠? 2번 줄 치세요. 자, 2번 뭐가 나와요? 일단 뭐에 관한 얘기인데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 자, 무슨 측량? 지적 뭐가 있어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적 확정 측량. 자, 이 용어에 대해서는 좀 암기 좀 해두자니 좀. 이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만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만 하는 측량을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은 니 거로 어느 지역이라고 도시 개발 개발 뭐예요? 사업 지역에서 뭐예요?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한다. 그건 봐주자니. 출처놓으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지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 특히 뭐예요? 특히 자 경계 면적 좌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 그다음 그 지적 재소자 측량은 뭐예요? 자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세인데 나중에 뭐 자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울 때 반복할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제조사라는 것은 하도 일본 놈이 엉터리를 해나갔고 왜? 일본 놈이 임야도 작성해놨는데 산에 올라가서 임야도 보면 도면에는 왼쪽이 도로인데 실제 보면 오른쪽이 이런 게 엉터리가 많아요. 특히 경기도가. 그래서 그걸 다시 조사하자. 재조사. 그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소관청 줄 한번 칩니다. 지적소관청이라 이렇게 뭐예요? 지적소관청이라.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소관청이라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 이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거기 그래서 있죠? 자 어디에 5번에 뭐예요? 특별자치시장. 그 세종시장이에요. 자 특시장, 특별자치시장, 특시장, 특시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구청장을 말한다. 그럼 우리 시험에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뒤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얘기. 보통 우리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구가 있어요. 구. 자, 물론 뭐예요? 광역시라든가 특별시라든가 자, 직과시라든가 이런 대도시는 다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치구가 있고 뭐예요? 비자치구가 있는데 자, 우리가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서울특별시예요. 이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이 서쪽으로 있죠? 서쪽으로 뭐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일산이기 나오죠? 일산이기 뭐예요? 고양시 한마디로 고양시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뭐예요? 어디가 있고 분당 있죠? 이게 성남시예요. 그 다음에 평촌 이게 안양시예요. 자 이게 일기신도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도시 인구 50만의 대도시에 있는데 여기 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구가 자치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서울특별시에 뭐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구청장 있죠? 그건 자치구예요. 선거를 뽑아요. 여튼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뭘 포함해요? 자치구도 포함되고 비자치구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청장이라고 하게 되면 다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청장, 관악구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서울시장은 뭐예요? 소관청이 아니에요. 왜? 같은 시에 소관청 하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안양시장은 뭐예요? 안양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왜? 구청장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장 있죠? 여기 시장 있죠? 그 뭐가 없어요? 구가 없어요. 구가 없는 예컨대 뭐예요? 진해시, 자 마산시, 창원시 있죠? 그게 다 창원시가 됐는데 여튼 그래서 파주시, 자 이 고양시 바로 옆에 파주시 있죠? 파주시는 구가 없어요. 왜? 인구 몇 명? 인구 50만 이하는 대도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구가 없는 데는 구가 없을 때는 시장이 뭐예요?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틀린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라고 해도 틀려. 왜? 특별자치 세종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시군구를 말한다. 그것도 틀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된다는 점. 그 다음에 6번의 지적 공부는 뒤에서 볼 것이고 연속 지적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측량하지 아니하고 출시세.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연속 지적도는 자 이렇게 뭐예요? 무슨 연속 지적도는 뭘 하지 않는다고? 측량을 하지 않고 측량을 하지 않고 측량하지 않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그래서 맨 여기 측량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임에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에 뭐예요?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 네이버 사이트,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면 지도 보죠, 지도. 지도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뭐예요? 자, 크로스바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올리게 되면 자세하게 보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대한민국 전도가 보이는 건 마이너스로 했을 때 뭐예요? 전도 보이고 이게 올라갈수록 넓어지면서 전도는 안 보이고 자, 지엽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전산화된 연속 지적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측량을 하지 아니않고 뭐예요? 자, 두 번째 줄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측량하지 않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거,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자, 부동산 종합 공부도 뒤에서 보면 되고 토지 표시 있죠? 출지세. 9번의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는 6가지. 그 6가지가 뭔데? 자, 소재. 그 다음에 지번, 땅 번호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있죠? 좌표. 몇 가지? 딱 6가지. 이 6가지만을 뭐라고? 토지 표시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 슬그머니 여기 뭐예요? 뭐 소유자가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딱 토지 표시는 딱 몇 가지만. 6가지만 토지 표시다는 점. 그다음. 자, 223쪽에 필지는 이제 뭐예요? 아까 그랬죠? 자, 법이 만드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법이 만든 등록단위, 토지의 등록단위라 그랬어요. 지번은 땅의 번호고. 지번 부여 지역 줄쳐보세요.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뭐라고? 단위 지역으로서. 독리 또는 이해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독리 또는 이해준하는 지역 이렇게 얘기했죠. 독리. 이해준하는 지역은 섬지역이에요. 그 이해준하는 지역 밑에 쓰세요. 섬지역이라고. 그래서 여튼 지번 부여 지역이 나오면 지번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이 나오죠. 부여 지역이 나왔을 때 자, 독리 이해준하는 지역 독리. 절대 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읍면 나오면 안 돼요. 자, 읍하고 면은 뭐예요? 독리보다 더 큰 지역이니까.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읍면이 나오면 안 된다. 읍면 나오면 안 된다. 자, 독리 지역이다. 읍면이 나오면 안 된다. 자, 그 얘기고. 읍면 나오면 튄다 그랬어. 그다음 지목은 뭐예요? 땅의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지목이니까 주된 용도 동그라미 치세요. 지목은 용도 지목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용도 지목 이렇게 습관적으로. 용도 지목이다. 뭐 형질에 따라 분류한다. 지형에 따라 분류한다. 다 틀려.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용도 지목이다. 자, 경계점을 줄쳐보세요.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그 지적도 임야도에 도의 형태를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도에 좌표 형태를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일단 경계점은 맨 끝에 점이에요. 경계점은 점을 말한다. 자, 지목은 주된 용도라 그랬죠? 항상 지목은 용도 지목
항상 뭐예요? 주된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어요. 용도. 자, 무엇은 이 경계점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 경계점은 뭐예요? 점을 말한다 그래서 점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무슨 형태하고 도의 형태하고 도의 형태하고 무슨 형태하고 좌표형태, 좌표형태. 좌표형태로 경계점 좌표대 등록하는 좌표형태를 말하는 점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경계점은 뭐예요? 필지와 필지 이렇게 도면이 있다 치잖아요. 자, 이렇게 도면이 있다는 점. 그러면 도면이 있으면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에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이라는 건 선의 꺾인 점이에요. 예, 선의 꺾인 점 있죠? 이 선의 꺾인 점을 뭐예요?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선의 꺾인 점을 이 땅값이 싼 농촌 지역은 그림, 도면의 도의 형태로 이 땅값이 비싼 지역은 뭐예요? 땅값이 비싼 지역은 좌표 수치라 그랬죠? 그래서 뭐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뭐예요? 경선과 위선이 지나가니까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나누는 선의 뭐예요? 선의 굴곡점 꺾인 점이 직각으로 꺾였어요. 이걸 y나 x축에 뭐예요? 좌표 y와 x 좌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점은 도의 형태라든가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를 등록하는 뭘 말한다? 점을 말한다. 그게 경계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계점은 도의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럼 안 해. 항상 뭐예요? 도의 형태하고 뭐라고? 우리나라는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으니까. 그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농촌이 더 많아요? 도시가 많으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많다는데 아니에요. 농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예요?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거 이 얘기에 지금. 자, 그게 자 경계점이에요. 경계는 이제 뭐예요? 경계는 직선 동그라미 치시고 이 경계점과는 뭐로 연결한 거 이거? 직선을 연결하는 무슨 말한다? 선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입니다. 자,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고 토지등 있죠?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있죠? 이렇게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세로에 정하거나 자 변경되거나 이게 토지등이고 신규 등록은 새로 조성된 세로 동그라미 치시고 자 신규 등록하면 신자 새 신자에 항상 새로 조성된 근데 등록 전환 줄 쳐보세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자 이 등록 전환은 이렇게 뭐예요? 등록 전환은 항상 등록된 게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먼저 등록됐냐 하게 되면 임야대장에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던 게 어느 대장으로? 임야대장 뭐예요? 임야도에서 자 토지대장 지적도로 왜? 이 땅값이 항상 비싼 쪽으로 가야 돼요.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절대 땅값이 싼 쪽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항상 비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등록을 전환시키는데 어디에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전환시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산 깎아서 집 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다가 산을 깎아갖고 인허가 받아서 집 짓는다. 그게 등록 전환이다 보시면 돼요. 분할은 아실 것이고 합병은 합하는 것이고 지목은 지목만 바뀌는 것이죠. 축적 변경 줄 쳐보세요. 항상 어디에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여서 그 지적도 동그라미 치시고 임야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축적 변경은 어디에서만 자 이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이렇게 축척의 변경은 이렇게 축척 이 축척의 변경은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뭐예요? 지적도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그러면 자 축척의 변경은 지적도에서 한다는데 그럼 이렇게 이해해 보자죠.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보통 그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뭐예요? 뭐 만약에 뭐예요? 어디 학원에 앉아 있다. 그 학원이 뭐예요? 길이가 자 이렇게 가로가 20m다. 미터예요, 미터. 예, 내가 눈에 보이는 거리예요. 그 세로가 뭐라고? 세로가 30m다. 그러면 20m, 30m는 이거는 뭐예요? 어디에다 우리는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은 센치로 돼 있어요. 스케치북만하게 이렇게 뭐예요? 스케치북만하게. 가로가 몇 센치? 가로가 40cm예요. 세로가 뭐라고? 30cm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축척을 뭐예요? 축척을 천분의 1,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축소시켰다는 거죠. 확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축척은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축소. 어? 그러면 자, 천분의 1로 축소시켰다는 것은 이게 센치니까 20m는 2000cm예요. 동그라미 3개 지으면 2cm. 자, 30m는 3000cm니까 3cm예요. 자, 2cm, 3cm. 이걸 대축척 어디로? 500분의 1로 옮겨보자. 그럼 공두개 지고 5, 4, 10이죠? 그랬을 때 자, 500분을 옮기게 되면 2가 하고 3이 아니라 이게 4cm로 가요. 5, 6, 30이니까 이게 6cm로 가요. 자, 6cm. 그러니까 이만큼 국가가 축척 변경하면 더 크게 그리니까 면적이 더 커지죠? 면적을 더 넓게 그려지니까 더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할 수가 있어요. 세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축척 변경은 어디서만 하는 거라고? 지적도에서만 해요. 임야도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요 몇 가지 용어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뒤에서 다시 정확히 배우실 거니까 일단 여기 용어 정의는 조그맣게 별표 드시고 요 칠판에 나오는 요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잘 섞이는 거니까 여기 여러분 신규등록이나 자 신규등록 나오죠? 토지등 신규등록은 뒤에서 다시 용어를 배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이번 첫 시간에서 공부할 사항은 못 분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용어만 좀 한번 살펴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핵심어를 봐라 그랬죠? 핵심어를 봤을 때 아까 연속지역도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이 하려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아까 거기 223쪽에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점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경계점을 하게 되면 무슨 형태?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을 말한다. 자, 따라해보세요. 경계점은 한번 다시 경계점은 도의 형태, 좌표 형태.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뭐예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뭐예요? 도의 형태 이렇게 다 읽을 거 없다는 게. 경계점 하게 되면 딱 내 눈에 무슨 단어만 경계점 하면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을 말한다. 이게 핵심 단어를 빨리 연결하는 거예요. 핵심 단어를. 응?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자, 이 강의 동영상 강의는 적어도 최소한 5번 이상은 들어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그래도 5번 정도. 그러니까 또 왜 처음 들을 때 잘 몰라요. 반복적으로 계속 또 듣고 또 반복적으로 듣고 하셔야 돼요. 처음 듣고 이렇게 다 이해가 되면 무슨 그건 천재예요. 천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